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탄핵 특검 전국에 대한 분석을 듣느라고 조금 늦게 인사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완성차 5개 회사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는 뭘까요? 바로 1톤 트럭입니다. 1위의 주인공은 여러분도 익숙한 포터인데요. 1년 동안 96,950대가 팔렸습니다. 승용차가 아니라 상용 트럭이 가장 많이 팔린 차량에 이름을 올린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는데요. 경기가 좋지 않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생계형 차량으로 평가받는 1톤 트럭, 많이 팔린 만큼 안전성도 높을까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소형 트럭의 안정성에 대해서 보험개발원 관계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올해부터 인천 지역에서 바뀌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중학생 8만 5천여 명에게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출산지원금 대신해서 출산 가정에 15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고요. 또 여객선 운임 지원이 현재 정규 운임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8월부터는 지붕이 없는 2층 버스죠. 시티 투어 버스가 운행됩니다. 또 3월에 인천시 중구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을 잇는 28km 구간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고요. 4월에는 인천대공원에서 목재문화체험장이 개장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블랙 아이드 피스의 I Got a Feeling 띄워드리면서 2017년 1월 4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투데이 포커스입니다.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차인데 안전성은 떨어진다면은 모순일 수 있죠. 서민의 발로 불리는 1톤 트럭 이야기입니다. 1톤 트럭 하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포터와 봉고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죠. 따라서 위험에도 어쩔 수 없이 탄다는 얘기인데 어떤 점이 문제인지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전용범 팀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시험연구팀장 전용범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앞서도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차, 소형 화물차, 지난해 이 포터는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이 보험개발원에서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2009년도에 안전성 실험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실험 내용은 어땠습니까? 당시에는 유가 상승 및 경차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면제 등 각종 혜택에 따라서 경차 판매가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예. 또한 화물차의 경우에는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에서 치사율이 승용, 승합 차량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파악돼서 해당 차량에 대한 안전성 연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예. 평가 시험은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미국의 고속도로 안전보험연구소인 IIHS가 정립한 고속충돌 시험 방법에 따라 수행을 했고요. 이 방법은 시속 약 64km의 속도로 자동차 정면의 운전석 쪽 40%를 겹치도록 충돌벽에 충돌을 하고 예. 인체 상해 위험도와 차체 안전도 등을 평가해서 탑승자 보호 성능을 1등급에서 4등급으로 평가한 내용입니다. 예. 1등급이라는 의미는 탑승자 보호 성능이 우수하다는 의미이고 4등급이라는 의미는 탑승자 보호 성능이 미흡하다는 의미입니다. 예. 64km 정도 속도로 실험을 한 거고 우리가 뭐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대로는 보통 80km 시속 제한이고 일부 구간에서는 뭐 70km, 60km이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모는 수준보다 훨씬 적게 그러니까 좀 느린 속도로 실험을 했는데 포터하고 봉고 이 대표 트럭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4등급이 나왔어요. 4등급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2009년도 당시를 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대부분의 승용 자동차는 탑승자 보호 성능이 1등급 내지 2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예. 이를 감안해서 생각을 해보면 소형 화물차가 4등급으로 평가된 것은
탑승자 보호 성능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 당시 충돌 시험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탑승자를 대신해서 착석을 시킨 덤이라고 하는 그 장치가 충돌 시험을 하는 동안에 운전대 등의 내부 물체와 2차 충돌을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머리라든지 하체 등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대부분 4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머리 상해가 4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6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의식불명을 경험할 수 있는 상해를 입을 확률이 예. 1등급에 비해서 약 4배 정도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아찔한데요. TV에서 종종 나오잖아요. 그 안전성 확인하는 장면들. 더미가 안에서 네. 휘청휘청거리면은, 아유, 저게 사람이면은 어떨까, 막 끔찍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까 승용차는 1, 2등급을 보통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경차하고 뭐 준중형차, 소형차 다 포함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포터나 봉고는 뭐 택배 차량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뭐 요즘 장사하실 때 푸드트럭도 1톤 트럭을 주로 사용하는데, 소형 화물차가 이렇게 등급이 낮은 이유,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 일단은 앞부분이 좀 짧아요. 다른 차량들은 보닛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엔진룸이 좀 충격을 흡수해 주는데 뭐 그런 것들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에어백 미장착이라고 하던데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정확히 보신 부분입니다. 예. 그 소형 화물차의 탑승자 보호 성능이 미흡한 원인을 크게 2가지 요인으로 저희도 분석하였습니다. 예. 첫째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엔진룸 공간이 없는 차량 구조 때문이고요. 둘째는 에어백 등 안전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예. 그 대부분의 자동차는 탑승자 앞쪽으로 엔진 등이 장착되는 엔진룸 공간이 있습니다. 예. 이 엔진룸 공간이 그 정면 사고에서 발생하는 충돌 에너지를 줄여주는 그런 충격 흡수 공간의 역할을 하는데요. 예. 그에 따라서 탑승자는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소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엔진룸 공간이 별도로 없어 탑승자의 위치가 자동차의 앞부분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정면 사고에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이유로 탑승자 보호 성능이 낮아집니다. 예. 여기에 더하여 그 당시 평가 차량에는 에어백, 그 다음에 이제 벨트 프리텐셔너와 같은 그런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서 탑승자 보호 성능이 좀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예.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일종 보통 이제 운전면허 딸 때 보통 트럭을 가지고서 시험 보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 이 트럭을 접해 보실 텐데 저도 실제로 트럭 몰 때 보면은 앞에 공간이 없으니까 좀 무섭기도 해요. 이게 앞에 부딪히면 어떡하나. 근데 에어백이 없다니까 좀 놀라운데 에어백 있고 없고가 탑승자 안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요? 일단 탑승자가 좀 유념을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 충돌 사고에서 탑승자를 보호해주는 1순위 안전장치는 안전벨트라는 사실입니다. 아하. 충돌 사고에서 안전벨트가 이 탑승자의 몸을 움직이지 않도록 구속을 해서요. 예. 탑승자가 운전대 등과 같은 차량 내부 물체와 충돌하지 않게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에어백이라고 하는 것은 고속 충돌 사고와 같이 안전벨트만으로 탑승자의 몸을 구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에어백이 부풀도록 작동해서 탑승자의 몸이 직접적으로 차량 내부 물체에 부딪히는 것을 예방해주는 보조 구속장치라는 점입니다. 예. 따라서 이제 고속사고와 같은 경우에 이 안전벨트와 에어백이 함께 작동해서 탑승자를 보호하게 되는데 만약에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래도 탑승자 보호 성능은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1차적으로는 안전벨트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정말 더 위험한 순간에서는 에어백이 성능을 발휘하면서 생명을 지켜주는 장치인데 근데 자동차 요즘에 나오는 것들 대부분 에어컨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중국 화물차의 경우는 일부 모델의 경우도 있고요. 근데 우리 자동차에는 그 2017년형 일부 신차에는 이륜 구동에 한해서는 또 에어백이 달려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회사에서는 아예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왜 에어백이 없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그 자동차 사고라는 것은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처럼 순식간에 이제 발생하는 사고에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에어백은 0.1초 미만에 이제 완전히 정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를 감지하고 에어백을 이제 정개시키기까지 어떤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예.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소형 화물은 엔진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하. 충돌 감지에서부터 에어백 전개까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예. 에어백 개발이 좀 매우 힘들다라고 합니다. 아하. 예, 그럼에도 그나마 이제 고무적인 것은 최근에는 자동차 제작사들이 이런 기술 개발 노력을 해서 예.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소형 화물차에도 일부 에어백이 장착이 되고 있고 예. 또 탑승자 보호 성능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무는 아닌가 봅니다. 예. 에어백 장착이. 예. 자, 일단 화물차, 승용차 교통사고 치사율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단순 비교는 일단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이 1톤 트럭과 승용차의 교통사고 치사율을 보면 어떻습니까? 2015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예. 화물차의 사망자가 996명, 그다음에 이제 부상자가 44,847명으로 승용차의 사망자 2,329명, 부상자 24만 395명에 비하면 절대 사망자 수는 적습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말하는 치사율, 즉 사망자와 부상자 합분의 예. 사망자로 표현되는 치사율을 비교 분석을 해보면 그렇죠. 화물차가 2.2%, 승용차가 1.0%, 아하. 승합차가 1.4%로 나타나서 예. 소형 화물차의 치사율이 타 차종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예, 일단 뭐 절대적인 수에서 화물차가 뭐 많이 팔긴 했지만 그래도 도로에 돌아다니는 차는 승용차가 더 많으니까 절대적인 양은 화물차가 적지만 확률을 보니까 더 화물차가 치사율이 높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아,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트럭을 운전하면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런 안전장치들 앞으로 좀 개선이 되어줘야겠다고 많이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많이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운전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안전운전을 하다가도 또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에어백 문제는 자동차 제작사하고 우리 정부 당국에서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전용범 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무슨 일이?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땀과 눈물, 나눔과 웃음이 흐르는 생활 속 다양한 현장 이야기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살이 된 윤하성입니다. 저는 2017년도에 9살이 된 윤나희입니다. 선생님, 우리 쉬는 시간에는요, 밖에 나가서 놀게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이요, 다른 반들은 다 나가서 쉬는 시간에 노는데 저희는 안 나가는데 2학년 때도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갈까봐요. 좀 걱정됐어요. 2학년 때는 선생님이 밖에 나가서 놀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1학년 때는 나도 쉬는 시간에 놀 수 없었는데 2학년 때는 놀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돼요. 2017년도에는 새로운 선생님이랑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어요. 친구들이 재미있는 거 하나씩 하면서 많이 놀 수 있어서요. 제가 지금 큐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새해에는 열심히 해서 큐브를 다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우리 귀여운 쌍둥이 남매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윤하성, 윤라희 쌍둥이 남매인데요. 아유, 너무 귀엽네요. 여러분 9살 때 기억나세요? 보통은 한 초등학교 2학년쯤의 나이죠.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뭐 담임 선생님, 뭐 친구들. 그때는 고민 걱정 없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고민 걱정 있잖아요. 이렇게 놀고 싶어서. 쉬는 시간에 왜 놀고 싶은데 왜 못 놀게 해주냐 이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은 그 짧은 쉬는 시간 10분 동안 나가요 일단. 뭐 춥건 덥건 상관이 없어. 땀 삐질삐질 막 꼬질꼬질 하면서도 뛰어가서 놀고 뭐 그 좁은 공간에서 우유팩 가지고서 뭐 축구하고 말이죠.
놀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그쵸? 이렇게 놀고 싶어 하는데. 2학년 때는 나가 놀게 해주겠죠? 이렇게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는데, 어찌나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지 모르겠네요. 큐브 수업을 한다고요. 큐브 수업, 야, 이거 요즘에 큐브 수업을 하나 봐요. 잘했으면 좋겠고요. 결국 뭐 친구들 사귀는 것도 잘 놀기 위해서 사귀고 싶다고 하잖아요. 우리 쌍둥이 남매가 이렇게 건강하고 밝게 잘 자랐으면 좋겠고요. 또 의젓하게 마지막에는 가족 건강하고 행복까지 이렇게 기원을 해줬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도 해주고요. 우리 윤하성, 윤라희 쌍둥이 남매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주겠습니다. 자, 저희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옵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문정아 리듬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을 드리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건 100원의 비용이 듭니다. 찰리 리치의 The Most Beautiful Girl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이어서 바로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 순서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형래 행정팀장과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올해도 또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시고요. 네네. 자, 2015년도 7월 1일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출범하고 벌써 1년 반 정도 지났는데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뭐고요? 또 어떤 건지 청취자 여러분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서울에는 이제 총 424개의 동주민센터가 있는데요. 예. 네, 이곳이 이제 주민 삶과 가장 가까운 그런 대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동주민센터가 주로 어떤 민원이나 행정 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 서울시는 이런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사업으로 이제 변경을 시키는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시민들의 복지와 건강을 살피고 또 지역의 공동체를 지원하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을 말합니다. 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행정의 이른바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동주민센터라는 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제 공무원들이요,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이제 기존 복지 대상자하고 또 위기 가정은 물론이고 또 노령층에 이제 진입하는 65세 도래 어르신하고 또 출산 가정을 전국 최초로 이제 방문을 하게 되고요. 예. 방문을 통해서 맞춤형 복지나 건강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전 직원이 소위 이제 우리 동네 주무관이라는 이름으로요, 전 구역을 이제 살피고 또 주민들의 어떤 복지 어떤 필요를 파악하고 다양한 이제 민간 자원을 연계해서 민원을 좀 해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동사무소 시절 때는 사실 갈 일이 별로 없었어요. 무슨 맞습니다. 서류 떼거나 이것저것 좀 사무적인 일을 볼 때 말 그대로 사무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민센터로 바뀌고 나서는 물론 인터넷 민원 창구가 잘 돼 있어가지고 굳이 가서 서류 뗄 일은 별로 없어졌지만 각종 이런 민원이라든지 문화 행사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기존의 정책과 달리 좀 특별한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우선 대대적으로 인력이 증원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 11년부터 14년까지 한번 보시면은 어떤 각종 제도의 이제 급여 대상자가 한 80% 정도가 늘었는데요. 근데 그만큼 일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예.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은 한 18% 정도밖에 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무 부담이 굉장히 가중이 됐었는데 서울시에서는 판단하기를 시민들에게 복지가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인력 증대가 꼭 절실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사회복지 공무원을 2배로 늘린 게 아무래도 기존 정책과는 굉장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듯이 전국 최초로 동주민센터에 방문 간호사를 배치해서 그 방문 간호사가 어르신들하고 출산 가정을 찾아가는데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동주민센터 사업에서 이제 핵심은
찾아가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네, 주민들을 많이 찾아가면서 뭐 어르신들 잘 계시나 뭐 이렇게 안부도 묻고 할 텐데 나타난 성과가 특별히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이제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출장을 나가게 되는데요. 예. 그 출장 횟수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저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시행하기 전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2배 이상이 늘었고요. 그래서 이 출장 횟수와 함께 위기 과정을 발굴한다든지 어떤 상담을 통해서 어떤 제도와 연결해주는 그런 급여 신청들이 뭐 같이 증가를 했고요. 예. 따라서 이제 지난 14년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또 예방을 하고 또 희망을 전달한 횟수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떻게 좀 좋아하세요? 이렇게 혼자서 계시는 노인분들 많으시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65세 모든 어르신들이 이제 찾아가서 건강 관리를 해드리다 보니까 예. 뭐 치매나 우울이나 이제 허약 어르신들도 찾아뵙고 예. 이제 건강 욕구에 맞춰갖고 이제 치매 센터라든지 복지기관과 연계한 이런 건수도 사업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50% 이상 증가되는시요. 예. 예, 이런 아주 뭐 오래오래 잘 사시기를 전달할 그런 마음이 잘 전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까 뭐 간호사도 이렇게 채용을 해서 근무도 한다고 그러는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현재 이제 283개, 이게 283개 동에서 시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더 늘어날 수는 없을까요? 예. 올해는 이제 18개 자치구에 283개 동에서 시행이 됐는데요. 예. 이제 올해죠. 작년에 그렇게 시행했고요. 올해는 더 확대돼서요. 24개 자치구 342개 동으로 확대 예정이고요. 이는 전체 서울시 동주민센터 424개의 약 80%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네, 서울시는 이제 앞으로 단순히 동 숫자를 확대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요. 예. 지속적으로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요. 또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들을 완벽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형래 행정팀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아침은 경기도 소식을 들어보고 있죠. YTN의 김학무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예, 요즘에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집에서 키우는 식물은 반려식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반려식물이 병이 나서 잎 색깔이 변하거나 뭐 떨어져 버리면은 좀 아까워도 내다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치료를 할 수 있나 보네요. 네, 그 집에서 키우는 화분을 요즘은 그 반려식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예. 그만큼 정을 듬뿍 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화분에 식물이 병들거나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버리기도 쉽지 않고 곤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그 사람이나 동물처럼 병원을 찾으면 되겠죠. 예.
그런데 또 그 식물병원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네. 집에서 키우는 식물이 병이 나면 정말 어떻게 합니까? 네, 시내나 뭐 이런 곳에는 그 식물병원이 없죠. 예. 그런데 그 바로 그 경기도에 사이버 그 식물병원을 찾으면 됩니다. 예. 경기도 그 농업기술원이 그 운영하는 그 기관인데요. 그 당초에는 농업인들에게 농작물의 병을 치료하거나 또 그 관리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난 2009년에 개설한 그 사이트입니다. 예. 그런데 요즘은 그 이곳에 일반 가정에서 기르는 식물병에 관한 문의가 쇄도한다고 합니다. 예. 그 원래 목적인 그 농작물 상담 업무에 지장을 정도로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가 뭐 식물도 요즘에는 키우면서 공기 질도 정화시키고 또 정을 주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 식물이 병이 났을 때 버리지 마시고 이번에 설명드린 식물병원, 경기도에 있는 식물병원, 사이버 식물병원에 연락을 해보시면은 진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하면은 뭐 층간소음 문제, 삭막함, 전원 생활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경기도가 살기 좋은 아파트 10곳을 선정했다고요? 네, 그 이번에 경기도 내에서 살기 좋은 아파트로 선정된 곳은 그 모두 10곳입니다. 예. 구체적인 그 선정 기준은 그 4가지인데요. 그 우선 일반적으로 그 관리가 잘 되는 곳과 또 그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된 곳, 또 그 재활용 사업이 잘 되는 곳, 그리고 에너지 관리가 잘 되는 곳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이 가운데 한 가지가 잘 되는 곳은 그 다른 항구의 관리도 그 대체적으로 잘 되는 곳으로 그 나타났습니다. 선정된 곳 가운데 오산시의 그 한 아파트에서는 주부들이 오전에 그 통기타 연주를 하며 집안일 틈틈이 그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데요. 또 그 관리사무실과 부녀회에서는 점심시간에 노인정의 어르신들에게 매일 그 점심 식사를 차려드리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그 아파트에서 흔한 그 층간소음 문제도 없이 화목한 분위기가 그 넘친다고 합니다. 예. 남양주의 한 아파트는 또 주민 대표회의를 TV로 생중계하고 또 그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그 공개하고 있어서 그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예. 경기도는 이처럼 그 살기 좋은 아파트를 선정해서 그 널리 홍보하기로 했는데요. 값비싼 시설보다 정이 넘치고 그 투명한 관리를 하는 아파트가 바로 그 살기 좋은 아파트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뭐 옆집 사람하고 인사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살기 좋은 아파트가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자, 경기도가 또 에너지 자립마을을 100곳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는 것이 뭔가요? 네, 그 에너지 자립마을은 그 태양광 등 그 신재생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해서 사용하고 또 그 남는 전기는 한국전력에 그 판매도 하는 그 마을을 말합니다. 예.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그 한 마을은 43가구가 사는데 집집마다 그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생산한 전기를 각 가정이 사용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한 집에서 한 달에 그 내는 전기요금이 보통 10,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마을 회관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한 달에 3,000kWh 정도인데 예. 이 전기는 매달 한전에 판매합니다. 여기서 그 월 25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데요. 그 동네 발전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는 이 같은 그 형태의 에너지 자립마을을 2030년까지 그 모두 10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조성 사업의 그 90%를 지자체가 지원하게 되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그 경기도의 그 전력 자립도를 끌어올리는데 그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에너지 자립마을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에릭 클랩튼의 Change the World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